안녕하세요. 본 영상에서는 대학원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논문에 대한 기본기를 다듬어 친숙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는 논문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종류는 논문을 읽어보셨을 때 첫 페이지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으로 논문이 쓰여졌는지가 적혀져 있고요. 제일 처음으로는 내가 어떠한 주제에 따라서 실험에 대한 재료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따른 결론을 도출했던 아티클이라는 저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요즘 연구의 동향을 설계해 놓은 리뷰 논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대주제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의하고 논의하고 싶은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어세이라는 부분과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논문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사, 박사 논문, 학위를 마치실 때 쓰는 논문들을 테시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대학원을 졸업할 때 내가 세포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하면 세포막에 대한 연구를 했을지 세포 소기관에 대한 연구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내 주제가 있을 것이고 그 주제에 대해 내가 얼만큼 세부적으로 실험을 했는지 쓰게 되면 아티클이 되고요. 요즘에 어떠한 세포에 대해서 연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최근 논문들을 많이 읽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한 문장씩 한 문장씩 압축해서 요약해 놓은 논문이 리뷰 논문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은 각 종류별로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저널에서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대로 써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반대로 또 출판사에서 구조를 맞춰서 작성을 해주기를 원하는 논문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논문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앱스트랙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인트로덕션입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재료와 방법들을 써온 마테리얼 앤 메소드, 그리고 실험 결과가 수록되어 있는 리절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스커션, 이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지를 수록을 해놓은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컨클루전,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레퍼런스, 그 밖에도 공동 저자 동의서 그리고 윤리 동의서 같은 짧은 파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앱스트랙트는 일단 논문 전체에 대한 요약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보고 내가 이 논문을 읽을지 말지 내가 얻을 정보가 이곳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도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인트로덕션에는 이 연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논문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내가 이 연구를 하기까지에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험 마테리얼 앤 메소드에서는 실험에 대해 어떤 내가 방법을 사용을 했고 어떠한 재료를 사용했는지를 디테일하게 적어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카탈로그 넘버라든지 벤더 그리고 내셔널리티를 같이 수록을 해놓아서 내가 어떤 제품을 쓰면 이 사람과 실험을 똑같이 할 수 있는지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절트에서는 내가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를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저자의 의견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디스커션 섹션에서는 이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를 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알아냈고 또 어떠한 것을 앞으로 연구에 적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해를 시켜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리뷰 저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저널에서는 간략하게 세 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으로는 연구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시대별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분별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포에 대해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포의 막에 대한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세포의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포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세포가 독성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응용에 대한 응용 테스트를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저자가 공동 저자들과 함께 어떻게 이 리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리뷰 저널에는 나와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레퍼런스들이 달려 있는데 이 레퍼런스들을 따라가 보면 엄청나신 분들이 연구를 아티클이든 리뷰든 하시고 그 문장이 하나 내지 두 개로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리뷰 논문을 읽게 되시면 내가 수많은 선배 과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연구를 한 번에 읽게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 파트에서는 프로스펙트를 얘기해 주는데요. 앞으로의 이 연구가 어떻게 더 방향을 갈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지를 적어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문헌으로 수집한 논문들을 목적에 맞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하는 시점부터 논문에 대해서 접할 수 있었는데요. 지도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면서 참고 문헌을 문장마다 달면은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고 나중에 졸업 논문을 다시 돌이켜 볼 때 논문들이 두서없이 중구난방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머리에 남는 것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고 구조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기 쉽게 하는 방법이 분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내가 찾았고 어떠한 정보를 얻었는지를 보다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 놓을 수 있다면 논문에 대해 이해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 연구 주제에 맞는 논문을 A부터 Z까지 찾아 놓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논문을 목적에 맞게 A 논문은 연구 주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조사해 보았다 라고 하던지 B 논문에 대해서는 실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보았던 논문이다 라고 적거나 C 논문은 내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찾아보았던 논문이다 라는 것을 명시해주면 보다 더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연구를 해보았다고 가정을 해보았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발견 배경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에 대한 방법, 또 내부에 존재하는 단백질, RNA 시퀀싱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만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이 수만 가지로 분류된 내용들을 기준을 세워서 분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저자인 당신의 몫입니다. 그 이유는 내 논문만의 특화성을 가질 수 있고 또 스페셜리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이 좋냐면 바로 키워드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키워드는 이름을 바탕으로 본인 기준에 맞는 폴더를 컴퓨터 내에 생성을 해서 각각 다운받았던 논문들을 세이브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의 각각 이름과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남겨놓는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을 검색하실 때 내 데이터베이스에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막 논문을 읽기 시작한 우리들에게 금방 논문이 친숙해지리라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쉽게 논문에 친숙해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